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강의는 은하수 보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은하수를 잡으러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배우기 밴드의 리더 강사인 이상은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은하수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은하수를 좋아해서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날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은하수를 촬영하러 갑니다. 그렇게 은하수를 본격적으로 촬영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야경 별사진은 촬영도 중요하지만 보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우로 촬영한 원본을 보면 실망하실 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JPEG으로 촬영하면 어떨까요? 로우로 촬영하는 것보다 조금 보기에는 좋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JPEG으로는 절대 촬영하지 마세요. JPEG은 보정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맞추기도 힘듭니다.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되고 보정이 되어봤자 화질, 개조, 손실이 많아서 구리디 구린 완성작이 나옵니다. 은하수 사진을 찍을 때는 꼭 로우로 촬영하세요. 요즘은 은하수를 전문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멋지게 보정도 잘 하시고요. 그분들의 보정법이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으나 전혀 공개를 하지 않더군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은하수 촬영법이나 보정법이 몇 개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일부 정상적인 포토샵의 사용법을 벗어난 경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강의를 올린 사람이 은하수 사진을 잘 못 찍어서 남의 사진으로 강좌를 한다든지 너무 퀄리티가 낮은 은하수 사진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걸 보니까 신뢰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은하수 보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하수를 촬영할 때 싱글샷으로 촬영을 하기보다는 파노라마 촬영을 많이 합니다. 은하수가 남단에서 북단 너무 길어서 11mm 하각 정도는 있어야 전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광각 렌즈의 단점이 주변부의 왜곡과 화질 저하입니다. 고퀄리티의 사진을 얻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각렌즈 중에서도 왜곡이 거의 없는 24mm 하각을 주로 사용해서 세로로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ACR에서 파노라마 병합을 해서 보정을 진행합니다. 저는 은하수를 촬영할 때 스타트레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적도이라고도 하는 이 장비를 사용하여 은하수를 촬영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24mm 하각의 렌즈를 사용할 경우는 15초 이상 노출을 주면 별이 흘러서 궤적이 남기에 또렷한 사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하수 촬영은 여러가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단일 컷 사진을 가지고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의를 사용한다든지 파노라 장비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든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를 응용해서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강의는 은하수 보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은하수를 잡으러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일단 브릿지를 열었습니다. 브릿지를 열고 오늘 은하수 보정 강의에 사용할 이미지를 한 장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크게 확대해서 퀄리티가 괜찮은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괜찮으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러면 브릿지 썸네일 이미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 사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ACR로 열리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이미 보정과 현상을 한번 한 사진입니다. 노출, 색상, 채도, 선명도 등을 보정한 사진이죠. 그러면은 그 보정하기 전에 원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패널에서 더보기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우측에 보시면 이게 기본 패널이 있습니다. 기본 패널에서 우측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이미지 설정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무엇이라도
하나 변경이 된 사진이에요. 보정이 된 사진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원본 사진을 보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카메라 로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은 원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다운로드한 원본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손을 안 댄 아주 원본 사진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가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좀 밋밋한 그런 사진입니다. 어두운 부분은 너무 어두워서 디테일이 거의 없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보면 이 정도도 잘 안 보입니다. 은하수가. 은하수를 처음 촬영하는 초보자들은 사실 현장에서 은하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카메라가 사람의 눈보다 멍청해서 일반적인 사진들은 사람의 눈보다 잘 못 찍습니다. 그렇지만 은하수 사진의 경우는 오히려 카메라가 사람의 눈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보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탭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사진을 보정할 때 보정 테마를 정해주는 곳입니다. 은하수 사진은 별이 초롱초롱하니까 어도비 선명하게로 선택해 주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흰색 균형입니다. 영어로는 화이트 밸런스라고도 합니다. 로우로 촬영할 때는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오토로 촬영을 합니다. 카메라마다 그리고 촬영지 주변의 빛의 색상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해 주기 때문에 색온도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색온도를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은하수 사진은 색온도를 4000에서 4900K 사이로 조정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조정해 주시고 보정을 모두 마치고도 다시 재조정이 가능하니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면 재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색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은 노출입니다. 노출인데 이것은 사진의 전체적인 노출을 의미합니다. 위에 막대 그래프를 보면서 조정을 해줍니다. 야경 사진이라 어두운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출을 조금 밝게 해주겠습니다. 너무 밝게 하면 대낮 같은 사진이 되므로 조금만 조정해 줍니다. 저는 일단 플러스 1.4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이 역시 나중에 추가로 재조정해 주면 되니까 일단은 메인 노출은 플러스 1.4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대비입니다. 대비는 전체적인 콘트라스트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른쪽 즉 플러스 쪽으로 조정을 하면 밝은 곳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두워집니다. 은하수 사진의 경우 이미 밝은 곳과 어두운 사진이 거의 명확하므로 많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0에서 플러스 10 정도 사이에서 일단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7, 8 정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밝은 영역 조정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밝은 영역에 해당하는 곳은 이런 부분, 교회 내부 부분입니다. 여기가 너무 밝으면 은하수가 주제가 아닌 교회가 주제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밝기를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어둡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두워야 되니까 밝은 영역을 이렇게 다 내려줍니다. 너무 내렸네요. 한 이 정도 내려줍니다. 많이 아까보다 많이 어두워졌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은 어두운 영역입니다. 어두운 영역 조정에서는 최대한 밝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 사진에서는 이 산등성이 있는 부분 아랫부분이 어두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밝게 해주었습니다. 야경 사진이라도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이 죽어 있다면 그냥 밋밋한 사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살려서 디테일을 살려줬습니다. 그 다음 흰색 계열 조정입니다. 흰색 계열 조정에서는 밝은 영역보다 더 밝은 곳을 조정해 주는 곳이에요. 이 사진에서 흰색 계열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멀리 보이는 여기 저거죠, 풍력 발전기 그 전멸등인데 이 부분과 여기에 별들입니다. 은하수에 있는 별들, 별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흰색 계열을 하이톨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이톨이 생기고 하이톨이 생기지 않는 한 이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이 부분만 하이톨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로컬 조정으로 보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검정 계열 조정입니다. 검정 계열 조정을 저는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검정 계열을 너무 밝게 해서 사진을 뿌옇게 만들고 소프트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검정 계열은 밝게 하는 것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사진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어둡게 하기죠. 어둡게 하기 쪽으로 한 -8 정도 놨습니다. 요 정도 조금 어둡게 조정을 하면 한층 선명한 사진이 됩니다. 다음은 텍스처입니다. 이 기능은 포토샵 CC 2019 작년 버전이죠. 작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된 기능인데 은하수 보정하기에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은하수 사진 보정에 있어서 신의 한 수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어도비의 한 수이죠. 텍스처는 원래 사진의 질감을 조정하는 기능인데 은하수 보정에서는 별들을 더욱 산뜻하게 선명하게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텍스처를 조정할 때는 화면을 100% 이상 확대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로 보정값을 줬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서 플러스 한 5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50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이러니까 이 사진이 디지털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50을 놓으니까 사진이 디지털 노이즈가 생겨서 거칠어졌지만 별들이 선명해졌습니다. 거칠어진 것은 나중에 노이즈 감소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료도 조정입니다. 명료도란 라이트룸에서는 부분 대비라고도 합니다. 위의 대비가 사진의 전체적인 밝은 곳을 더 밝게, 어두운 곳을 더 어둡게 하여서 사진의 대비를 주었다면, 명료도는 중간 밝기의 경계선 부분만 밝기를 대비시켜서 사진이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희미한 은하수 부분에 대비를 주어 은하수 부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명료도를 최대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최대로 줄 겁니다. 이렇게 좀 거칠어졌지만 한번 볼까요? 자, 명료도를 100% 주고 안 주고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일단 100%로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기는 노이즈를 디지털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안개 제거입니다. 안개 현상 제거네요. 정확하게. 그 안개 현상 제거는 미세먼지나 안개가 있을 때 플러스 10 이내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걸 10을 넘어가 버리면은 화질의 개조와 디테일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보통 10 이상은 저는 잘 주지 않습니다. 막 안개가 심각하게 많다든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사진에 영향을 많이 미칠 때는 뭐 20, 30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10이나 많이 줘봐야 20입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안개가 거의 없기 때문에 10 정도만 주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활기입니다. 활기는 여기서도 활기를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 5에서 10 정도만 주면 되겠습니다. 활기는 중간톤 색상의 채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은하수의 공수자리 부분에 성운과 가스층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활기를 높여주니까 하늘의 채도가 높아지네요.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하늘이 많이 파랗게 됐죠. 밤하늘이 파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대편 쪽에 달이 있다는 거예요. 달이 있으면은 이렇게 파란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반대쪽으로 달이 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완전한 검은 때는 이렇게 하늘이 파랗게 되지는 않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파랗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채도입니다. 채도는 색의 농도를 조절하는 곳인데 이 사진에서는 채도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도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이제 통곡선입니다. 통곡선 탭은 노출을 보정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뭐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은 노출이 이제 밝아지고 아래로 내리면 어두워지고 이러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전에 이미 기본 탭에서 노출 조정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노출 보정을 1차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게 되면 중복으로 노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부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진의 선명 효과와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명 효과는 일명 사폰이라고도 합니다. 포토샵에서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처, 명료도, 대비, 안개 현상 제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폰 선명효과입니다. 샤폰의 원리는 경계선 사이에 어두운 색을 가진 선을 하나 그어서 그 사진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선명효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효과를 사용하실 때에는 사진을 100% 이상 확대해서 디테일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보정을 진행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사진으로 보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확대를 하고 선명 효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입니다. 양은 경계선에 들어갈 선의 강도를 조절해 줍니다. 강도를 많이 줄수록 경계선은 어두운 색이 들어가서 사진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선명도를 높이면 사진에는 디지털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과도한 디지털 노이즈는 보정이 어려우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대략 70 정도 보정을 샤픈을 주겠습니다. 70, 한 80 줘도 되겠네요. 70, 80 그 사이에 주겠습니다. 그 다음 반경은 경계선에 들어갈 선의 굵기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단위는 사진의 픽셀입니다. 0에서 3픽셀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마다 하소가 틀리기에 이것에 대한 절대값은 없습니다. 사진에서 긴 변이 5000픽셀 미만이면 1 정도 두시고 5000에서 10,000픽셀 이하면 2 정도 두시고 10,000픽셀 이상이면 3픽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화소의 이미지일수록 굵은 선이 들어가도 화질과 개조에는 영향을 덜 줍니다. 하지만 저하소의 카메라의 경우 과도한 굵기의 선이 들어가면 어색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사진은 긴 변이 8256픽셀이라 2픽셀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묘사입니다. 세부묘사는 말 그대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선명효과를 넣고 싶을 때 조정 슬라이드를 우측으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한 50에서 60 정도 넣겠습니다.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원리만 알면은 간단합니다. 마스크는 선명효과가 적용될 부분과 적용되지 않을 부분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조정 슬라이드를 우측으로 조정하면은 경계선이 굵은 부분만 선명효과가 적용되고 0인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두 선명효과가 적용됩니다. 0인 상태에서 선명효과를 주면 경계선이 없는 하늘 부분도 디지털 노이즈가 생기게 되어 사진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조정 슬라이드를 조정해서 경계선이 큰 부분만 선명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초급자인 경우는 이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고 마스크 조정 슬라이드를 조정하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서 흰색 부분은 선명효과가 적용되는 부분이고 검정색 부분은 선명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직접 확인하면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노이즈 감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강도. 강도는 노이즈를 감소시켜 주는 양을 말합니다. 앞에서 텍스처, 명료도, 안개 제거, 선명효과 등으로 사진을 선명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디지털 노이즈가 생겼고 촬영 시에는 고감도 IS로 촬영을 해서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화면을 100% 확대를 해서 이쪽 노이즈가 많은 부분을 보면서 조정을 해줍니다. 너무 과도하게 양을 많이 주면 작은 별들은 이런 별들 있죠. 작은 별들은 이게 노이즈로 인식을 해서 별을 지워버립니다. 너무 많은 별들도 문제지만 작은 별들이 사라지면 은하수에서 좀 밋밋한 사진이 나오므로 적절히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은하수를 촬영할 때 카메라 설정에서 노이즈 제거는 오프로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온 상태로 돼 있으면은 작은 별들을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을 켜놓으면은 노이즈 제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버퍼링이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진 촬영을 할 때도 노이즈 제거는 포토샵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포토샵이 발전해서 어지간한 노이즈는 카메라보다 더 깔끔하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강도 세부모사입니다. 강도 세부모사는
은하수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80으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강도 대비입니다. 강도 대비는 노이즈의 밝기 대비를 조절합니다. 은하수 사진은 노이즈 강도 대비는 0으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대비를 증가시키면 노이즈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면 이렇죠? 강도 대비 일단 0으로 놓겠습니다. 다음은 색상입니다. 색상은 색상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노이즈는 고감도 촬영을 할 때 생기는 것이고, 디지털 노이즈는 사진 보정 중에 사진을 확대하거나 밝게 하거나 선명하게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색상 노이즈는 장노출로 촬영할 때 센서의 열화 현상으로 생기는 노이즈입니다. 보통 붉은색, 보라색 같은 노이즈가 생깁니다. 은하수 사진은 보통 장노출로 많이 촬영하므로 카메라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색상 노이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보급형 카메라에서는 저가형 센서를 사용하므로 색상 노이즈가 고급 카메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색상 노이즈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장노출 사진 경우는 50 이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색상 세부 묘사입니다. 이것은 색상 노이즈를 없애고 은하수를 더욱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70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드신 분들은 키보드 숫자판에서 이렇게 70이라고 입력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색상 부드럽게입니다. 색상 부드럽게는 색상 노이즈의 채도를 낮추어서 사진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 사진에서는 80 정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80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노이즈 감소와 선명 효과를 줄 때는 수시로 전체 화면과 원본 사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봐가면서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명 효과와 노이즈 감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패널에는 HSL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색조, 채도, 광도를 보정하는 탭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보정할 게 없습니다. 강도만 조금 보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도 탭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강도. 여기 보시면은 은하수가 있는 하늘 부분이 파랗죠? 이 부분의 강도를 낮추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파란색의 밝기를 줄이겠다는 의기입니다. 파란색의 밝기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파란색의 강도를 줄이면은 은하수가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강도를 줄여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자, 이렇게 하니까 뿌였던 게 이렇게 강도를 줄이니까, 파란색의 강도를 줄이니까 은하수가 상대적으로 또렷하고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평선에 있는 주황색과 노란색의 강도도 줄여줍니다. 너무 과도하게 줄이면 모아레 현상 같은 게 나타납니다. 조금만 좀 강도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자연스럽게. 최대한 많이 해도 마이너스 20 이상을 넘어서 뿌리면 개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0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도 선명해졌지만 이 교회 안에 이런 내부가 주황색과 노란색인데 많이 어두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지면서 디테일이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HSL 조정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탭은 토닝 분할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렌즈 교정입니다. 프로필에서 색수차 제거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이렇게 눌러서 체크를 해 주세요. 은하수 사진을 보정할 때 조금 과하게 보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경계선에 색수차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체크만 해주면 자동으로 ACR에서 색수차를 알아서 자동으로 제거해 줍니다. 요즘은 워낙 렌즈가 좋아졌고 발전해서 색수차가 거의 안 생깁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가의 렌즈나 구형 렌즈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꼭 색수차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구형 렌즈 쓰시는 분들, 그리고 구형 바디 아니면은 이제 저가형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색수차 제거를 꼭 체크해 주세요. 이제 다음은 FX 효과입니다. 효과 탭에서는 별달리 보정할 게 없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그래서 패스. 그 다음 또 보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보정 탭에서는 ACR의 버전에 맞는 프로세스를 변경해 주는 곳입니다. ACR이 최신 버전이면 버전 5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최신 버전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야 편리한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도 뛰어나고요. 그 다음으로 사전 설정,
뭐 이거는 스냅샷 이런 탭은 이 사진에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보정을 일단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럼 상단의 도구를 사용하여 추가로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형 도구를 이용해서 사진의 왜곡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일단은 변형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패널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조정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왜곡 보정을 합니다. 이 수직에서 수직을 좌측으로 조정을 하면 좌측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측으로 조정을 하면은 하단부가 좁아지고 상단부가 넓어지게 됩니다. 은하수가 좀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사진이 위로 올라가죠. 이거를 아래로 내려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단부에 보시면은 그 오프셋 Y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아래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거를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수평은 원근감을 보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앞으로 정면으로 찍었기 때문에 원근감이 나타나는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필요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입니다. 다음에 이 회전이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조금 왼쪽으로 기울어진 걸 볼 수 있죠. 사진을 찍을 때 자신도 모르게 수평을 맞춰서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세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미세하게 정말로 기울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격자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격자가 나타납니다. 아, 기울었네요. 그러면은 이걸 보시고 이렇게 격자에 맞춰서 보정을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회전을 시켜서 정확하게 수직 수평도 맞추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산의 등선도 쫙 바르고 지평선이 맞춰진 것도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수평까지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맞추고 나면은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해서 격자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업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수평 수직을 잡아주는 것인데 이거는 수동으로 잡는 게 더 좋습니다. 사진은 이걸로 자동으로 맞춰가지고는 부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A는 뭐 오토고 이렇게 하면은 수평을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수직을 맞춰주고 이거는 수직 수평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건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요걸 밑에 걸 이용해서 자기가 직접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변형 도구에서 그 수평 수직을 맞추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노컬 조정 도구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컬 조정 도구는 이 세 가지입니다. 조정 브러쉬, 그래주 에디트 필터, 방사형 필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 조정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사진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보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정한 부분, 은하수 부분이면 은하수 부분, 교회만 교회, 이 풍력 발전기만 풍력 발전기 이렇게 이제 하이트 홀이 생긴 부분만 뭐 이제 노출을 줄인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만 보정 효과를 주는 것이 로컬 조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진 전체에 어떠한 보정을 하였다면은 지금부터는 사진의 디테일한 보정을 위해서 로컬 조정을 이용해서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주에이티드 필터를 이용해서 로컬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래주에이티드 필터부터 하는가 하면은 먼저 큰 부분부터 보정을 하고 그 부분 보정을 하고 나중에 최고 나중에 조정 브러쉬를 이용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먼저 그래주에이티드 필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패널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값을 가지고 보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이 사진을 보정한 조정값을 가지고 상대값 기준으로 보정을 하기 위한 패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보정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어떠한 효과들을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 가지고 보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그래주에이티드 필터를 이용해서 하늘의 은하수를 더욱 빛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제가 앞전에 다른 어떠한 보정을 한 설정값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다 지우고 새롭게 보정할 조정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조정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동그라미 마이너스 동그라미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 동그라미 마이너스 동그라미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다른 것은 다 리셋이 돼 버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은하수가 흰색 계열입니다.
그러면은 흰색 계열을 밝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 동그라미 플러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니까 다른 것은 다 제로가 되었죠. 리셋이 돼버리고 요것만 플러스 2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걸 누르시면 안 되고 여기서 슬라이드를 이용하셔야 돼요. 조금 더 보정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정 효과를 줄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초록색 위로는 이 조정값이 100% 효과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빨간색까지는 서서히 효과가 적용이 되고 여기서는 제로 효과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자, 그걸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마스크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밑에 뿌옇게 나왔죠. 이 부분은 조정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만 효과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흰색 계열을 밝게 했는데 이 효과는 이 부분여서부터 서서히 안 되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효과가 여기서 갑자기 경계선이 생기면 이상한 사진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조정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복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늘이 너무 파란 것 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이 부분의 색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밝은 것 같으면은 메인 노출을 조금 잡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잘 표시가 안 나네요. 이것 때문에요. 마스크가 체크가 돼 있으니까 뿌옇게 돼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다시. 이게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도 어두워 이렇게. 이 하이톨이 이렇게 너무 밝히면은 이쪽 부분이 하이톨이 생기니까 이걸 높이면 안 됩니다. 여기 최대한 하이톨이 안 생기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흰색이 너무 올라갔네요. 예.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이것도 너무 올라가 약간 그래도 푸르스름한 사진이 나와야죠. 예, 이렇게 흰색 계열을 올려주고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밝은 부분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비를 주는 거죠.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텍스처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사진을 더 선명하고 은하수의 윤곽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텍스처와 명료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또 노이즈가 생기잖아요. 노이즈를 여기에서 감소시켜 줍니다. 선명도도 아까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주 에디터 필터를 이용한 보정은 일단 끝났습니다. 다음은 방사형 필터입니다. 방사형 필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 위에 동그란 게 있는 게 요 타원형으로 생긴 게 방사형 필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주 에디터 필터 보정할 때와 같이 우측에 똑같은 조정 슬라이더가 생깁니다. 그 보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효과가 적용되는 부분만 틀린 거예요. 그래주 에디터 필터는 위아래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보정 효과가 적용이 되지만 방사형 필터는 원형으로 효과가 적용되는 거죠. 은하수의 별을 여기 별들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흰색 계열 조정 슬라이드의 끝에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니까 이거는 한 단계 플러스 25로 이렇게 조정값이 설정되고 나머지는 리셋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내가 범위를 정해 줘야 되죠. 효과를 줄 곳의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하고 원하는 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켜서 범위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사형 필터로 효과를 줄 때 어떻게 어느 부분에 효과가 들어가는지를 마스크를 체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미세하게 들어가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패드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패드 값을 낮추면은 경계선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 보통 70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이 부분만 효과가 들어가고 여기 경계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크기는 여기 보시면 네모가 있는데 이렇게 하살표가 되면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보면 네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가능하고 방향이 약간 왼쪽으로 틀렸죠. 그러면 하살표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효과가 적용될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패드 값이 너무 낮으면은 경계가 생겨서 인위적으로 보정한 것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패드 값을 70 이상으로 해줘야 합니다. 패드 값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적다 이러면은 원의 크기를 이용해서 적용되는 범위를 넓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효과가 적용될 범위의 조정이 끝나면은 마스크를 해제하고 다른 보정값을 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도 명료도를 더 주고 싶다.
이러면은 올리고, 텍스처도 더 주고 싶다 이러면 올리고, 대비도 조금 더 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은하수 중심 부분을 조금 보랏빛이 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조를 5 정도, 7 너무 과하네요. 5 정도로 두겠습니다. 색조를 5 정도로 올려주니까 은하수 중심 부분이 보랏빛으로 살짝 보정이 됩니다. 은하수를 촬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은하수의 이 색감을 내기 위해서 카메라 센서에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원 하죠. 7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제 카메라를 사서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하는데 돈이 한 70만 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포토샵에서 이 부분을 색감으로 조정해서 보정을 합니다. 아까 이제 추가로 대비 텍스처 이런 거 명료도를 더 주어서 그 은하수 중심 부분을 보정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효과를 2배로 내고 싶다 그러면은 좀 약한 것다, 더 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2배로 주고 싶다면은 마우스를 원 안에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복제를 클릭해 주세요. 효과가 2배로 먹힙니다. 그러면은 2배로 먹혔으니까 이쪽이 하이톨 너무 밝아져서 하이톨이 생겼죠. 아, 너무 강한 것다. 그러면 이게 이제 2개가 있잖아요. 하나, 2개가 있는데 위에 거를 하나는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 이 복제 밑에 삭제 있죠. 삭제를 해주면은 이제 한 개가 더 효과가 들어갔던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복사한 것처럼 2개의 방사형 필터가 만들어졌으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해서 효과가 적용될 부분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렇게 옮기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방사형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정 브러쉬를 이용한 로컬 조정입니다. 이 또한 그레주 에디트 필터랑 방사형 필터랑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틀릴 뿐입니다. 먼저 조정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조정 브러쉬는 아주 세밀한 부분을 보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체 화면에서 하시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100% 이상으로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쉽게 확대를 하는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고 플러스를 눌러주면 단계적으로 한번 누를 때마다 사진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밝은 부분을 조금 어둡게 보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밝으면 사람의 시선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은하수가 부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밝은 부분을 어둡게, 이 부분만, 창틀 안에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어둡게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밝은 부분이니까 밝은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다 낮춥니다. 그리고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블러시가 이 안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너무 크면은 옆에 다른 데 가니까 다른 조정 값은 다 이렇게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칠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많이 안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메인 노출을 살짝 줍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변하는 게 보이시죠? 예, 요렇게 이 정도로 조금 더 어둡게 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쪽 부분도 살짝 효과가 적용되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옆으로 이제 옮길 때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은 그 사진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작업할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이제 보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 그 풍력 발전기의 등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해버리면은 이상하게 보정이 됩니다. 이거 같이 해버리면 여기 설정 값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새로 만들기 하고, 이제 여기는 만약에 이게 돼 있으면 이거하고 같이 보정 값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지우면은 여기도 지워지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하고 별개로 두겠습니다. 이 조정 값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때는 위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클릭, 이쪽 부분 이제 오버놨다. 자, 이렇게 하면 표시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는 메인 노출은 이렇게 두고 여기에 흰색 계열 이걸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죽이면 경계선이 생기고,
그대로 이쪽 부분도 한번 체크. 이런 식으로 이제 노컬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브러쉬 크기가 너무 크고 적고 하면은 이 키보드판에서 대괄호 있습니다. 대괄호 좌측 우측을 좌측 거를 클릭하면은 적어지고 브러쉬가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브러쉬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브러쉬 조정을 할 때는 무조건 대괄호입니다. 이제 밑에 하단에 보면은 이 크기 조정은 이제 여기 브러쉬도 이렇게 이걸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키보드로 단축키로도 하지만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패드 값은 보정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이 선명하게 표시나지 않도록 70 이상을 줘야 됩니다. 저는 거의 100% 자연스러운 사진 보정을 위해서 100%로 이렇게 놓고 많이 하는데 보통 최소한 아무리 안 줘도 70 이상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로우는 30에서 50 정도, 밀도는 80에서 100 정도에 두고 보정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플로우는 대략 30에서 한 50 정도, 그리고 밀도는 80에서 100 정도 사이에 두고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노컬 조정이 끝났으면은 전체 보기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제로를 하면은 전체 보기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그 전체적으로 사진이 보정한 부분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전체 사진과 보정한 부분이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다시 그 각각의 설정 값을 조정해서 밸런스를 맞춰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아주 세밀한 부분을 보정할 때 사용하는 조정 브러쉬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부분 밝기를 보정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조정 브러쉬를 이용해서 산 등성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밝기를 보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정 브러쉬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최대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그림 그리듯이 천천히 드래그 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어두운 부분은 조금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밝아지진 않았어요. 다른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정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로 이렇게 점을 없애기 위해서 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요 점, 여러 흰 점 보이시죠? 뭐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없애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단에서 그 도구에서 별색 제거 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기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시고 보통 요 정도 크기 된다 이러면은 한 3배, 4배 정도 크게 브러쉬를 만든 다음에 제거할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제거가 됩니다. 포토샵의 AI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해당 부분의 밝기 패턴이 가장 비슷한 곳을 자동으로 찾아서 복구하고 채워줍니다. 이 알고리즘이 아직까지는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너무 크게 했네요. 조금 줄일게요. 이 부분에 또 있네요. 이 부분도 클릭을 합니다.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하시고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정하면서 아까 살짝 보니까. 여기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요걸 끌어다가 드래그해서 요 부분 비슷한 부분에다가 위치를 시키면은 다시 샘플링이 되어서 똑같이 복구가 됩니다. 요 부분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가장 비슷한 부분, 그런데 엉뚱한 데 같죠. 이럴 때는 가장 비슷한 부분 이쪽이겠죠. 이쪽에다가 끌어다가 놓으면은 여기 바뀝니다. 요거하고 똑같이 샘플링 돼 가지고 초록색 부분이 샘플링이 되어서 붉은 부분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없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죠,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여기 안 없어진다 그러면 빨간 것도 조금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커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거를 하고 딜레트 누르면은 요거는 지워집니다. 딜레트 키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키워야 되겠죠. 브러쉬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브러쉬를 키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곳에 딱 이렇게 하시면은 똑같이 보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니까 지붕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요것도 이제 요거는 너무 크네요. 또 줄이고 대갈로 이용해서 줄이면 되겠습니다. 또 옆에 샘플링 되어서 되고 이 부분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자, 이제 전체 보기로 하시고 이러한 기능은 조리개를 많이 쪼아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 카메라 센서에 먼지가 사진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먼지 제거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미, 주근깨, 뭐 점 이런 거 없을 때도 주름살 이런 거 없을 때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1차적인 보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상단에 있는 돋보기 도구나 손도구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조리개 모양의 기본 탭을 클릭해 주시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노출을 갖다가 한번 재조정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사진이 너무 밝게 나왔죠?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노출을 아까 임시적으로 했던 거를 살짝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안부의 디테일도 아까 조정 브러쉬로 해서 다 살려놔서 조금 어둡게 해도 디테일이 살아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어둡게 하니까 노출을 보정을 하니까 이 부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너무 어두우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노컬 조정 도구인 그래주 에디트 필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너무 어두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클릭을 해 주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보정값이 들어가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영역,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어두운 부분을 밝혀줘야 되겠죠. 너무 밝히면 안 되고 이렇게 밝혀주고요. 그래도 안 밝아지면은 메인 노출을 갖다가 살짝만, 아이고 너무 많이 밝히지 말고 살짝만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짝만 보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게 전체적으로 밝아지니까 이 흰색 결을 조금 낮춰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기 이 부분에 하이톨이 안 생깁니다. 흰색을 안 낮춰주면은 여기 하이톨이 생기잖아요.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은 하이톨 비슷한 게 생기니까 이 부분들 이제 흰색을 이렇게 조금 낮춰주면은 하이톨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노출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제 ACR에서 현상을 위한 모든 보정은 마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에 잘린 여백이 보입니다. 이거 아까 변형 도구로 약간 하악을 변형하면서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는 포토샵으로 토스해서 그게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열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포토샵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용량이 이게 거의 100메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거는 원본 사진이었고요.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가 뱅글뱅글 도는 게 보이시죠? 진행 중입니다. 자,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왔습니다. 불러와 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백을 없애는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도구 틀에서 다각형 올가미 툴을 선택합니다. 이건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툴이 보이고요. 그냥 클릭하시고 사진을 조금 줄일게요. 이 부분부터 이렇게 찍고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여기서 편집해서 칠하기, 위에 내용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사람 뭐 패턴이나 전경색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은 쭉 여기 중간쯤 보시면 내용 인식이 있습니다. 모드는 표준, 불투명도는 100% 이렇게 지정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이 부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여기 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였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7, 내용 인식 표준 100% 확인.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포토샵 AI 알고리즘이에요. 주변에 있는 그 밝기, 패턴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칠해서 복구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이 부분도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게 단축키가 있어요. 이 Shift F5입니다.
그냥 이렇게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해서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Shift F5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내용인식 칠하기가 바로 나옵니다. 화면에. 그러면 이제 사진을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됐는지. 표시가 안 나죠. 이쪽 부분도 표시가 누가 보정했는 거라고 여기를 그거를 해서 내용인식을 해서 칠했는 건지 누가 합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찍었는 줄 알지 모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조금 이게 잘못됐네요. 이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끝부분이라서 조금 잘 안 된 것 같네요. 칠하기, 내용인식, 됐네요. 컨트롤 D. 자, 전체적으로 컨트롤 제로 이렇게 여백을 다 채워봤습니다. 잊지 마시고 키보드 단축키는 편리하게 선택하시고 Shift F5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하수 사진을 보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이 로우 파일 원본을 그냥 무보정이죠. 로우 파일을 바로 현상해서 포토샵으로 미리 가져다 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우리가 보정한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원본 보정, 원본 보정. 한번 떨어뜨려서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로우 파일 원본 사진입니다. 로우에서 그냥 바로 아무런 보정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현상을 한 사진이고요. 오른쪽 이 사진이 우리가 지금 같이 보정을 해본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사진이 많이 틀리죠? 야경 사진도 그렇지만 특히 은하수 사진은 보정을 못하면은 아무리 많이 찍어도 퀄리티 높은 사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습으로 보정을 함께 따라해 볼 로우 원본 파일을 아래 영상 하단에 올려 놓겠습니다. 은하수를 촬영한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연습해 보시고요.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사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사진에는 저작권이 있어서 연습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는 거고요. 은하수 사진 촬영은 둥근 이렇게 아치형의 은하수를 담기 위해서 파노라마 촬영을 많이 합니다. 촬영하기도 힘들고 보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은하수 사진 보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를 한번 해주세요. 하단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주소가 나오면 복사해서 카톡이나 문자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모두 은하수 대작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은하수 사진 촬영법과 보정법 배우기 밴드의 주소도 아래에 남겨 놓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촬영도 같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은하수 다 죽었어. 은하수 찍으러 가자. 렛츠고.